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소화가 안 되고 체했던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고 쓰리면서 위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경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경우라면 한 끼 굶거나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증상이 며칠 지속되거나 자꾸 반복된다면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재발하는 신경성 위염을 방치하면 병이 복잡하게 진행되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사실 공기 같은 존재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심리적인 긴장 상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 몸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 뒤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여기저기 아프다가 점점 증상이 번지게 되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크게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몸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두통, 어지럼증은 기본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불순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가 스트레스로 꽉 막힌 상태를 한의학적으로는 울이다, 울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요. 울이 심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서 몸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울화가 형성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혈액이 우리 몸을 골고루 돌고 있다가 한쪽이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달궈지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장도 제대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위장이 안 움직이고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화가 처음에는 가벼웠다가 심해지게 되면 위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장 활동이 떨어지면서 먹고 마신 것들이 대사가 되지 못하고 쌓여서 위장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염증을 유발하고 위장에 자극을 주게 되면 위장세포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울화는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만성신경성 위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소화제 정도로는 나을 수 없는 위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울화가 쌓이면 소통이 안 되어서 다른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간 수치가 오르고 대변도 안 시원하고 소변도 안 시원해지면서 점점 전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울화가 심해지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심해집니다. 울화를 방치해서 더 키우면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 기능 자체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 짜증, 불면증도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울화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원인 모를 답답함과 구역감이 계속되는 환자분도 울화를 풀어서 좋아지셨고 원인 모를 두통으로 5년 이상 시달리신 분들도 울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시면 울화를 풀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어야 위장이 회복됩니다. 울화로 꽉 찬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와 열이 쌓일 수밖에 없고 식도염, 위염, 각종 소화불량 증상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서 위장의 막힌 통로를 열어주시고 위장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